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는 오늘처럼 또 CPI 경계감이 가득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눈에 띄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소수와 자동차 부품주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요소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 장치에 쓰이고 있는 촉매제로서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뽑아낸 요소를 수입해서 증류주를 섞어서 만듭니다. 덤프트럭이나 화물, 트럭, 또 버스 같은 디젤 차량 운행에는 필수적인데요. 또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7일에 일부 비료업체의 요소 수출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으로 2021년에 불거졌던 요소수 대란이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10리터당 10,000원이었던 요소수 가격이 10배 이상 뛰어오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또 이제는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요. 또 불안해서 미리미리 사겠다 하는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연말까지 원료를 확보해뒀다고 했고요. 또 국내 전국 대부분의 주유소에서는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속이 걸려있는 요소수 관련주에는 제동이 쉽게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용 요소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G케미컬은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30% 가까이 올랐고요. 또 요소수 브랜드 불스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니온과 유니온 머티리얼도 오늘 장중에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또 수급이 빠져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날씨는 조금 흐려 보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부품주는 좀 햇볕이 내리쬐긴 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는 협상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사 간의 임금 인상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노조는 부분 파업 계획을 취소했고요. 또 기아와 현대모비스의 연쇄 파업 가능성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번에 현대차가 3개 분기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과를 인정하고 또 경력금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차도 테슬라처럼 한 번에 찍어내는 하이퍼캐스팅을 도입하겠다고 또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부품주에도 온기가 닿았습니다. 장중에 자동차 부품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하락장 속에서도 눈에 띄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오늘 눈에 띄었던 주요 업종들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또 8월 스타킹에 킹창환 님이 나와 계시고 또 김건진 부장님 1위를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저희와 함께 해줄 두 분입니다. KB증권 프라임사태 김건진 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골든 웨스데이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달에 1, 2위를 차지하셨고 지금 또 본인은 굳이 왕관을 쓰겠다. 하창원 본부장이 왕관을 또 오늘 지난주에 준비 못해준 거 오늘 쓰겠다 해가지고 굳이 쓰고 계신데 어쨌든 1위 소감 또 한번 왕관 쓰신 김에 한 말씀 해주세요. 2연패죠. 2연패 스타킹. 네,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네. 첫 번째 스타킹 했을 때 왕관이 상당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또 허전하더라고요. 쓰고 싶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지금 쓰임이 없어서 귀여우세요. 사실은 조금은 이거 오늘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기회가 있을 때 쓰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뭐 놀이동산 같고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김원주 부장님, 저기 드림 CIS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작부터 이렇게 달리기 있기 없기. 야, 진짜. 있기래요. 있기겠습니다. 왜 이렇게 달리는 겁니까? 실제 제가 추천하고 그 다음 날은 그냥 쏘쏘였습니다. 사실은 한 5% 정도 올랐다가 그냥 거의 보합 정도에 끝났다가 그 다음 날 좀 리포트가 좀 예쁘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임상 이런 성공률 예측을 하는 AI 이런 의료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원래 CRO가 그겁니다. 앞으로 임상을 어떻게 식으로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는 시스템인데 실제 여기 회사 대주주 어디? 바로 중국 쪽 자본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자본이 이 회사에 실제 71% 정도가 대주주 자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통이 되는 게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난리 날 수 있는 이런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 운이 좋게 또 리포트까지 하나 팍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세가 좀 많이 나 있는 상태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어제 조금 그날 최고점 찍고 많이 내려왔다가 네. 오늘 다시 오늘 다시 주가가 상승했어요. 좀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아직 죽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항상 5일선 매매를 여러분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막 계속해서 올라타서 어떡하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 사실은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 불안한 시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아주 조금 종목을 압축하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되는 이런 시기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종목들만 어떻게 보면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맞고요. 드림 CIS 같은 경우는 드림 CIS 같은 경우는 5일선 매매를 꼭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상승한 것 같지만 아직 이슈가 죽지 않았고 오늘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이 고점을 지금 수익률을 54% 이상을 좀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가능성은 보이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금 이제 자본이 들어와서 지금 이제 주가가 움직인 거기 때문에 네네네. 주포가 아직 살아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 하창환 본부장님 지금 랩지노믹스가 이제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아직 네. 순위권에 들진 못했는데 다소 스타킹의 그 네임밸류에 비하면 이번 달은 좀 저조한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는데 너무 안주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나 네. 지난달에 스타킹했지. 어제의 일들인데 네. 앞으로 있을 오늘의 일들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했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갑자기 왕관의 무게가 확 그렇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플라스틱이에요. 지금 이제 머리카락 때문에 왕관도 안 보이려고 그러는데 네. 좀 아쉬운 게 오늘 AI 관련된 암이슈가 또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 거래일 전부터 AI 쪽에 또 차익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타이밍상은 좀 아쉽다. 근데 좀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오늘도 사실 조금 뭐 시장만 좀 좋았더라면 추가적으로 좀 고점 더 갱신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 3주 남아있죠. 많이 남았죠. 네, 네. 남아있죠. 남은 기간 안에 또 뭔가 역전을 할 수 있는 저번에 콩창안에서 벗어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저도 틀을 깬다는 게 어려운 네. 거거든요, 사실. 나머지에서도 한번 좀 역전을 또 노릴 수 있는 큰 콩창안으로 또 변할 수 있게 큰 콩창만. 좋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네. 3관왕 오. 처음으로 세 번 와. 스타킹 오르는 모습도 좀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기대되네요. 네. 새로운 역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창하네요. 제가 예. 계속해서 콩으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콩건진으로 맞아요. 제가 그러네요. 지난번 김건진 계속해서 부장님도 역전 몇 번 당했어요. 맞아요. 네. 지금도 벌써 지금 저도, 1위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래 역전 당할 벌써 살짝 않습니다. 불안하다. 알겠습니다. 끝까지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은 끝까지 봐야 됩니다. 네. 사실 스타킹의 이 흐름이 첫 주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한 종목이 나와서 이렇게 좀 흘러가다가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강력한 이제 종목들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항상 그렇게 좀 패턴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를 저는 좀 중요하게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역시 중요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나왔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분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오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저희 또 시청자분이 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요. 개그 권진님 또 이렇게 남겨주셨고 킹창환님 또 내 주식을 부탁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주식을 우리가 계좌를 부탁할 수 있을까요? 김권진 부장님은 VT 가져와 주셨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대한제당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먼저 개그 권진님의 V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T는 또 라미네이팅과 화장품, 바이오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매출 52%를 차지하고 있는 화장품 사업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화장품 사업으로 또 이렇게 실적이 이미 역대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VT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이렇게 중국 없이도 최고 실적을 기록해냈는데 이번에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밀려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의 최대 명절인 국경절까지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실적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앞으로는 또 매출이 여러 분야로 나눠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개그 건진이 아니고 킴 건진으로 나아가야겠죠? 킴 건진이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나와주세요. 자, 오늘 가져와신 종목 김권진 부장님 VT. 자, 김권진님 VT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또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가능성이 더 있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는 종목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다른 종목을 사실은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가 그래도
스타킹은 가는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야겠다. 아, 우리 스타킹 맞춰서 네,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하셨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지난주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 목표 제가 6위 안에 제 종목을 한 절반 정도를 한번 제가 뭐 넣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맞죠? 그랬었죠. 예. 그랬는데 어찌됐든 첫 주에 한 것을 우선 일단은 정착을 한 것 같다. 근데 그리고 두 번째, 셋째 주만 잘하면 현실 꿈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실제 우리 VT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올라가 있고 차트만 보면 뭐지? 무서운데? 라는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주식이라는 것은 가고 있는 종목이 계속해서 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모멘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안 받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즉 두 개 다 받쳐준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 날씨 여신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이 화장품에 대한 거 지금 중국 쪽에서 다시 물이 들어온다, 이런 식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저희 지나올 때 항상 가장 차가 많이 막히는 곳이 어디냐면 명동 앞입니다. 항상 명동 앞에 지나오는데 쓱 그 골목을 보면 맞아요. 오늘 같은 이런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이 VT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밀려 들어오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기분이 없다. 많이 좋으신 것 같은데. 유행어 제조기예요? 유행어 제조기. 연속 3연타 치시는데요. 네. 억양을. 네, 예. 1등이니까 오, 3연타 좋았어요. 그렇다는 거. 예. 실제 이 회사는 사실은 일본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렇게 순위를 없는 이런 회사였습니다. 실제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도 어떤 이런 세일 같은 프라면 얘들이 1등으로 가는 이런 회사고요. 주가의 흐름들 자체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또 중국 애들이 지금 현재 중국 분들이 열심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 이런 분들이 일본으로 안 가고 야 이제 우리 애국으로 가자라고 하면서 본인의 이런 회사 화장품도 사기도 하지만 그래도 야 거기 아니면 어디 가야 돼? 바로 이 한국의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맞아요. 거기에 지금 현재 VT가 계속해서 곽광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 저도 사실 부장님 그 생각 좀 했었거든요. 네, 약간 어떤 내수에 네네네. 이제 중국 쪽에서도 화장품이 많이 나오고 음. 이제 예전보다는 좋은 이제 그렇죠.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맞죠. 한국 제품 이제 사겠어라고 저도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네네네.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한국 제품이 우리 예전에 일제 좋아하듯이 그렇죠. 한국 제품에 대한 그런 약간 선망하는 그게 아직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구간이 명관이다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제품 좋으니까요. 그렇죠. K 좋긴 좋네요. 뷰티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네네. 또 굉장히 좀 제품이 좋다 보니까 엄청나게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이거든요. 아예 백 자체가 그 중국인들을 위한 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시방을 해서 이거 그냥 뭐 몇백만 원 해도 알아서 사. 이런 식의 흐름이더라고요. 와, 네네. 이렇게까지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코끼리밥솥 사듯이 기억나요? 지금 현재 코끼리밥솥. 네. 세대가 코끼리밥솥 하듯이 맞아요. 지금 하장훈 본부장이 모를 세대 같은데 몰라요 저쪽은. 모르시는 예. 것 같아요. 모르네. 모르네. 킹창아 몰랐네. 모르죠. 저는- OX. 저는 코끼리 보험밥통. 보험업종. 코끼리 네네네. 보험밥통. 예. 몰랐네라는 거. 어찌됐든 그런 식의 흐름이 지금 차곡차곡 현재 쌓아가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시장의 대부분의 주도주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전히 VT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네네.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위로 계속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정. 많이 근데 올라왔어요. 예. 지금 16,500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그런데 아직 깨지지 않는 선, 5일선, 10일선이 아직 깨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가는 가장 오늘 같은 날, 어제 같은 날도 계속해서 잘 버티고 있고 시장의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계속 좀 윗꼬리를 좀 남기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요. 윗꼬리 같은 거는 먹어가면 됩니다. 과감하게 내일 양보 쫙 나오면서 내가 간다라는 매도하고. 거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뭐 손바뀜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아직 큰 이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거래량이 한 번 정도는 그러네요. 터져줘야지 이제 물량이 어느 정도 털리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즉 아직까지 고점 신호는 아직 안 온 것 같은데라는 생각. 내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양봉이 나면 주가가 갈 수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번만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결정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요일은 뭐 결과는 뭐 예상이 돼요.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동그라미죠. 역시요. 예. 그랬군요. 수요일은 사이가 좋습니다. 예. 왜 동그라미를 드셨는지 이유를 말씀해 뭐 주시죠. 사이도 좋지만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중국 단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많아요. 있다라는 것들을 네.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게다가 뭐 국경전에서 연휴 기간도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기대해볼 만하다. 저는 이제 요즘에 여의도를 좀 많이 가게 돼서 더현대 쪽을 막 보는데 막 사람 진짜 바글바글해요. 더현대 난리 났죠. 명동 쪽도 예. 막 많고 고속터미널 쪽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 분들이나 이런 거. 네, 뭐 제주도는 뭐 어마어마하다라는 또 얘기도 막 지나가면서 들리고 있고 해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도 굉장히 좀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글로벌 있거든요. 텍스프리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다면 네. 뭐 충분히 기대감을 더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이재용 씨가 그 종목 되게 좋아했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좋아했죠. 텍스프리. 예. 그때 어떻게 좀 그때 매입, 초반에 샀다가 매수하셨어요? 안 좋아가지고 그때 팔았는데 역시 예상대로. 갖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죠. 네. VT의 목표가는 우선 일단은 1차적으로 한 2만 원 정도를 얘기해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좀 작게 잡았습니다. 15,000원 정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의 순간입니다. 네. 마음의 결정 내리셨죠? 가보도록 내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 말씀하세요. 네. 매수. 매수입니다. 코스메틱을 좀 어떻게 좋아하시네요? 예, 좀 피부로 좀 느껴지고 있는 게 저 네. 매일경제 TV가 충무로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충무로 옆에, 그러니까 앞에만 가 있어도 깃발 들고 지나가는 중국인도 꽤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우리 저번에 회식할 때 기억나시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그때 그렇죠. 회식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앞에 중국 분들 이렇게 쓱 지나가는 모습들. 밤에도 기억나죠? 그죠? 밤 맞아, 10시가 밤에. 넘었는데. 네, 맞아. 예, 저희가 프로그램 끝나고 회식했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서 보고 야 여기까지 이렇게 많아지는 거 보면 명동 한복판에 난리 났겠구나. 그래서 저희 집에서 이렇게 올 때 항상 명동 그 상권을 이렇게 보고 와요? 골목을 이렇게 봐요. 지나가면서 현장을 다 체크하시는구나. 그러면 진짜 중국 분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예상만 했지 사실 우리가 그렇죠. 확인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실적으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제포트에 올리고 한 달 동안의 수익률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봤고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네, 이번에는 하청환 본부장님의 대한제당입니다. 국제 설탕 가격이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사탕수수 주요 산지들이 이례적인 흉작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사탕수수 1위인 또 브라질은 폭염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고요. 수출국 2위인 인도는 지난해 5월부터 설탕 수출에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국 4위인 태국 역시 가뭄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계속해서 국내 설탕 가격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또 작년에 비해서도 25%나 올랐고요.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2019년 8월과 비교하면 이미 140% 넘게 오른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설탕 가격이 톤당 $700를 넘어선 적은 없었는데요. 이렇게 설탕 가격은 계속해서 치솟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최근에 또 탕후루의 열풍이 불고 있는 등 설탕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탕 가격 상승이 또 아이스크림과 같은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외식 물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슈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 설탕의 대표주로 꼽히고 있는 대한제당의 주가는 오히려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빨갛게 또 이렇게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대한제당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하창환 본부장님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설탕 가격에 대해서 예전에 그 기후 위기 때도 맞아요. 굉장히 좀 브라질에서 좀 사탕수수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설탕 가격이 안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하창 본부장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세계 곡물 지수, 식량 지수를 보시면 빠졌는데 네. 그건 빠졌는데 유일하게 이제 설탕 쪽만 그대로. 높아지고 있어요. 예. 오히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요 부분을 좀 선택한 이유가 이제 오늘 이제 CPI 발표가 나면서 내일부터 시장에 반영이 되긴 할 텐데 네. 만약에 지금 유가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담감들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게 단기 수급이 또 굉장히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도 급등 이게
이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런 가격에 대한 부담감들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이슈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단 주요 생산국 그리고 수출국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런 제한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요. 쌀 같은 경우는 이미 수출 제한을 하면서 지금 각국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의 영향을 받아서 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수요보다는 조금 더 공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담감이 좀 덜하지만 해외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최근에 비료까지도 뭐 이렇게 수출에 대한 이벤트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이 설탕은 계속적인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제 이 생산을 하는 또 기업이 3개밖에 안 돼요. 삼양사, CJ제일제당 그리고 요 대한제당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수급이 쏠리면 이쪽으로 많이 쏠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도 관련된 이벤트로 좀 부각이 됐을 때 주가가 4,840원까지 올라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오늘 종가상으로 봤을 때 3,400원이니까 상방 룸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김곤진 부장님의 이런 순위를 또 위협할 수 있는 위협까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야, 이 않을까라고 스웨덴 남자들. 엑스라고요? 네. 아니 근데 뭐 네. 인정합니다. 근데 네. 뭐 이제 설탕이 좀 이슈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가격이 네네네.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역시 너무 길어요. 되게 기네요. 근데 더 길어요 아까 거보다. 진짜 그렇죠. 꼬리가 네. 되게 길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상승했다 내려온 거의 거예요. 어묵바 같아요. 네. 어묵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근데 예. 이게 마시멜로 거는 오늘 시장 자체가 좀 급등이 나왔던 종목군이 대부분 차익을 많이 내놓고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좋죠. 왜냐하면 스타킹을 하기 위해서는 올라간 상태면 좀 사실 부담스러워서 내려와줬잖아요. 그러네요. 내일 시초가. 오히려 더 좋은 가격에 편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뭐 설탕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좀 거래량이 좀 늘어나면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다져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는데 김곤진 부장님 어떻게 보죠? 아까 X 드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자 어떻게 이 정보 생각하고 계실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니까 있습니까? 하나, 둘, 셋. 역시 수요일은 뭐 네. 항상 성적도 좋고 예, 두 분 사이도 좋았어요. 든든합니다. 뭐가 나옵니다. 예예. 왜 오라고 선택하셨어요? 우선은 설탕 가격만 단적으로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탕 가격이 톤당 얼마 정도 하냐면 729달러 정도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오른 건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네. 2019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 바로 이전에 얼마 정도였냐면 300달러였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140%가 넘게 지금 현재 그렇군요. 상승이 되어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게 쉽사리 끝날 것 같지 않는데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위가 바로 이 인도 쪽이고 2위가 태국 쪽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해서 뭐 하고 있냐면 야 하지마 뭐 하지마라고 하는 게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제한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많아지면서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슈거가 필요하잖아요. 계속해서 단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흐름은 계속해서 좀 당분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후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리고 사회적으로 젊은 층들 MZ 세대한테 그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탕후루. 탕후루. 근데 탕후루에 설탕 진짜 많이 들어가죠. 거의 많이. 반 이상이 설탕이라고 네. 해도 과언이 왜냐면 설탕으로 이제 코팅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또 그것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맞아요. 달고나, 뽑기. 달고나.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탕 가격이 아마 그런 음식 가격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말씀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목표가는 4,150원입니다. 지금도 네. 상방 좀 높게 노려보고 있고요. 순위권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항상 이렇게 얘기한 건데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손절가는 3,0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0원 손절가. 그렇죠. 목표가에 와도 사실 파는 것도 용기고, 그쵸. 그쵸. 손절가에 파는 것도 용기입니다. 선택도 목표가. 하고 용기도 갖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쨌든 목표가 손절가를 갖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전된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 분할 매수하는 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제가 있습니다. 손절가를 안 정해가지고 항상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파는 가격을 안 정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안 정해가지고 나는 살 땐 좋았는데 언제 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정해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선택할 결정 겁니다. 내리셨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무조건 패스! 매수. 네, 매수예요. 네. 설탕을 좋아하시나요? 설탕 좋아합니다. 예. 네, 달달한 거 좋아하고 앞으로 설탕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좋은 결정입니다. 그 집에 설탕이 없어요. 이제 사러 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많이 올랐다니까. 네, 예. 빨리 미리 사놔야지. 알겠습니다. 미리 사재긴 하지 마시고요. 네, 두 포대만 살 거예요. 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저는 잠시 후에 황스타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